메인 공지 클래스인 notice.java 클래스를 메인 화면 액티비티에 호출을 해서 공지 목록이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이 출력되게 하는 액티비티는 메인 사이트.java라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 안에 보면 메인 컨텐츠 토글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이 메소드 중에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조건문을 보면은 view.getID 선택을 한 아이디가 메뉴 2이면 이거는 정보고요. 그리고 메뉴 3이면 이거는 이제 쇼핑 탭이죠. 그러면 else 2번과 3번이 아니면 이제 1번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첫 번째 탭을 찾아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한 그 구문이죠. 이 구문 바로 밑에 new 인스턴스 생성하는 구문 new를 이용해서 notice 클래스로 호출하고 notice 클래스로 호출할 때 전달 변수로 this 현재 activity 라는 거를 notice 클래스에다가 전달을 하고 get 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메소드가 웹서버에서 공지사항 목록을 가져와서 리스트 어댑터를 통해서 리스트 뷰에 공지 목록을 출력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노티스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의 코드 가지고 공지사항 목록을 액티비티에 출력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를 이제 다 저장을 하고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은 인트로 화면이었을 거고 인트로에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공지 탭이 선택이 되어 있고 아까 그 공지사항 PHP 파일에서 XML 파일을 정의해 놓은 것처럼 목록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디자인을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 제목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날짜 등록일입니다. 등록일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상태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물 디자인, 실물 단말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제 꼼꼼히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물 디자인을 맞추려면 가상기기도 실물 사이즈의 가상기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스타일을 잘 활용해 할 수 있어야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단말기에 맞는 레이아웃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클립스 화면을 다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화면이 잘 보시려나 notice row underbar main.xml 이게 노티스 공지사항에 대한 행 레이아웃이죠. 이 행 레이아웃을 디자인 편집기 레이아웃 탭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디바이스를 이 화면은 결국엔 미리 보기인데 어떤 디바이스 기준으로 해서 미리 보게 하면서 디자인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정하는데 현재 그림에서처럼 넥서스 1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넥서스 1은 안드로이드 2.2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크기는 800x 480 현재 그 단말기를 눕혔을 때 가로가 800이고 세로가 480 크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테마를 정할 수 있는데, 단말기마다 사용자가 테마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액티비티 화면의 스타일 정의에 의해서 테마가 어떤 테마다, 배경이 기본 뭐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뭐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데모에서는 흰색 배경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heme.light를 선택을 해서 기본 배경 화면이 흰색으로 잡히게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가로 보기니까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로 형태를 보고, 만약에 세로 형태로 보겠다 그러면 이 콤보 상자를 클릭을 해서 세로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 레이아웃이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서브젝트 객체와 그리고 레그 데이트 등록일 객체가 전부 다 텍스트 뷰로 이렇게 돼 있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객체들은 원래 여기 이 지점에 다 겹쳐 있었는데, 제목은 그대로 두고 이 오른쪽이 등록일 같은 경우는 제목을 이 화면을 행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가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이 노티스 레그 데이트라는 객체에 대해서 layout align parent bottom true, 이렇게 버튼 값을 true로 이렇게 잡아주면 화면의 하단에 배치가 될 거고, layout align parent right의 값을 true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우측 정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단말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즈의 단말기에 대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뭐 ADP1이나 ADP2 구형 단말기 형태죠. 아니면 뭐 넥서스 1, 이거 위에 뭐 갤럭시 같은 형태의 단말기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커스텀이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면 단말기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디자인 편집키 화면에서 그 밑에 레이아웃 디자인 형태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이 디바이스라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 메뉴에서 커스텀 메뉴를 선택을 먼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스라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 화면 환경에 이렇게 잡혀 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를 하려면 이 커스텀을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넥서스 1이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면, 넥서스 1은 랜드스케이프 형태일 때, 그 형태일 때는 기본이 노멀이고 롱 타입이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형태고 하이 덴시티, 화면에 그 픽셀의 밀도가 매우 높다, 그런 뜻이죠. 하이 덴시티고, 그 다음에 핑거,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동되게 하는 구조체고, 그 다음에 소프트 키보드를 사용하고, no keys, 별도의 외부 키가 없다, 그리고 트랙볼을 사용한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800 by 480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 측면이니까 화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화면에 대한 화면 픽셀에 대한 density,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새로 하려면 먼저 별도의 넥서스 이외에 개발자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런 단말기 모양을 단말기에 대해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려면 커스텀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디바이스 생성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디바이스 생성 창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고 가로에 대한 DPI 그리고 세로에 대한 DPI를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타 등등 컨피그레이션을 왼쪽 항목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그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갤럭시 S는 넥서스 1하고 이제 화면 사이즈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형태하고 비슷한 디바이스의 화면 구성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갤럭시 S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XDPI 가로 사이즈는 480 픽셀로 이렇게 DPI로 잡았고 그 다음에 세로는 800 DPI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네임의 이 부분이 이제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세로형에 대해서 사이즈를 정했으니까 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어베일러블 퀄리티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죠. 그래서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MCC가 있고 MNC가 있고 스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차근차근 보면 MCC 부분이 설명이 빠졌나요? MCC는 여기 설명하고 있군요. MCC라는 거는 모바일 컨트리 코드, 그 모바일에 대해서 국가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450이니까 이렇게 450이라고 대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 항목이 이제 MNC라는 거는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모바일에 대한 네트워크망 번호가 몇 번이냐, 네트워크망 코드가 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SK 네트워크망이면은 5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현재 국내 갤럭시 같은 경우는 SK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값을 적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거 MCC하고 MNC 값을 뭐 외우고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림처럼 이런 표준 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KR이면서 SK텔레콤 네트워크망을 쓰고 있다. 그러면 MCC는 450이고 MNC는 05이다. 이렇게 원하는 코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크린 사이즈를 표시하는 건데, 스크린 사이즈는 설명이 나오듯이 small, normal, large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몰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안내도 이제 개발자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가 나오는 게 있죠. 노멀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하이 덴시티는 덴시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덴시티는 이제
로우, 미디엄, 하이가 있는데 로우 덴시티라고 하면은 120 dpi라고 해서 LDPI, 로우 DPI 약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미디엄은 MDPI라고 해서 160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는 240 이라고 해서 HDP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 DPI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단말기 부분인데 사이즈가 240에 320 아주 작은 사이즈의 단말기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480에 800 사이즈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를 WVJ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이런 거를 이제 노멀 스크린 사이즈는 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례를 보면 위에서는 이제 스몰이라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긴 하지만 갤럭시 쪽에 맞춘다고 하면 노멀이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스크린 레티오. 스크린 레티오라는 것은 가로 세로 비율을 의미합니다. not long과 long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례에서는 long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스펙트 레티오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이 잠깐 나오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은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아까 이름을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로형이면은 랜드스케이프고, 그리고 세로형이면은 이제 포트레이트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단말기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스퀘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픽셀 덴시티. 픽셀 덴시티는 이제 밀도, 픽셀의 밀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잠시 그 표에서 언급을 했었죠. 하이, 미디엄, 로우 덴시티가 있는데 하이는 240 밀도다. 그리고 미디엄은 160, 로우는 12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갤럭시 같은 형태는 이제 하이 덴시티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은 노터치, 스타일러스, 핑거 중에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핑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타일러스는 이제 펜터치라는 거를 의미하죠. 노터치는 터치 없이 이제 구형 단말기처럼 버튼을 이용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핑거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스테이트는 exposed와 hidden 그리고 sof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posed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 hidden은 숨겨진 상태, soft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이제 소프트 키보드 형태죠. 그래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 자판이 나왔다가 사라졌다는 거이기 때문에 소프트 키보드라고 이렇게 상태를 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텍스트 인풋 메소드, 자판 입력 방식은 no keys, QWERTY, 12key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터치 스크린, 갤럭시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이니까 no keys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인풋 메소드를 no keys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소드, 이제 탐색 그 도구가 또 있느냐에 대한 설정인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딱히 설정이 없고요. 이제 저기 넥서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랙볼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를 봤었죠. D패드는 이제 노트북에 주로 보셨던 그
터치패드,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D패드라고 하고, 트랙볼은 이제 공처럼 옛날 키보드에 보면은 트랙볼이라고 해서 그 볼이 마우스 볼이 노출된 상태에서 보여서 이 트랙볼을 움직이면은 마우스가 움직이는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휠은 여러분들 휠 마우스에서 경험해 보셨던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o 내비게이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요 No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스크린 디멘전은 가로 세로의 크기, 픽셀 단위를 정하는데 가로가 800, 뭐 세로가 지금 여기서는 좌표 이렇게 아이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세로고 그 다음에 가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800 by 480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위에 있는 그 대화창 각각 항목들을 다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설정들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디바이스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개발자가 지정한 디바이스가 이렇게 갤럭시 S에서 디바이스 이름은 랜스케이프, 그리고 각각의 설정들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가로 화면과 세로 화면 디자인을 같이 해야 되니까 랜스케이프가 있으면 가로형이 있으면 포트레이트 세로형도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는 또 뭐 커스텀 누른 상태에서 뉴 버튼을 눌러서 또 작업을 하면 모든 상황을 또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의 차이는 단지 가로냐 세로냐 요 차이뿐이 없으니까 요 기존에 있는 이 설정 랜스케이프를 선택을 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하면은 랜스케이프 카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똑같은 설정으로 하나가 더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복제된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설정에 대해서 수정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존에는 이제 복제됐으니까 랜스케이프 카피라고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이제 포트레이트라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포트레이트 그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값을 포트레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세로형에 대한 설정이 잡히겠죠. 그렇게 돼서 랜스케이프 설정과 포트레이트 설정 두 가지를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 부분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먼저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그 개발 과정을 보고 아직 스타일 파일을 생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 안드로이드 XML 창을 열어서 프로젝트는 app 사이트 보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파일명을 styles.xm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좀 확대해 드릴게요. 파일명을 styles.xml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 값은, 이 XML은 레이아웃도 아니고 뭐 메뉴도 아니고 값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values를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 폴더도 RES의 values 폴더 밑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finish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res 폴더 밑에 values 폴더 밑에 파일이 하나 생기죠. styles.xml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열어보면 물론 뭐 XML 소스에서도 직접 코딩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기에는 리소스 편집기를 사용하는 편이 개발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소스를 직접 코딩하면 이제 타이프를 치다가 오류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Resources 탭을 선택을 해보면 이 화면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이제 항목을 추가하려면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이. 그래서 그 창에서 스타일 Theme이라고 선택을 하고 클릭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S라고 해서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style/theme이라고 처음에는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notice list mai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parent는 android theme.light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theme.light, 그 흰색 바탕의 테마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 창이 나타나는데, 현재 이 항목을 theme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Style Theme이라는 객체 밑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가능한 아이템은 아이템이라는 객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일에서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theme 객체를 넣고 그 하위에 아이템들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름을 android style view list view style이라고 객체명을 설정명을 정하고, 속성이죠 일종의. 그리고 값은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notice main list view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notice list main이라는 스타일은 윈도우 no title, 타이틀 바를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설정이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얘를 true로 했는지 false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는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리스트 뷰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뭐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객체나 뭐 화면에 대한 그런 기본 스타일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객체명 써놓은 걸 봐서는 공지사항 목록, 메인 목록을 출력하는 스타일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따로 정의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notice main list view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디바이더 그 디바이더 하이트라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봐서는 뭐 목록 스타일을 정할 때 뭐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에서 만든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 스타일은 텍스트 뷰에 대해서 텍스트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텍스트 사이즈, 컬러, 뭐 텍스트 스타일은 어떤 거다 라는 걸 정의해 놓고 나중에 이런 항목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항목에 대입을 해서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뭐 이 스타일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정하는 법은 이제 디자인 리소스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본 데모에서 설정되어 있는 걸 보면 노티스 리스트 메인이라는 스타일은 기본 스타일은 theme light의 확장을 사용하겠다.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윈도우 노 타이틀 타이틀이 안 나타나게 하는 거를 true로 하겠다. 타이틀 나타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설정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 백그라운드는 드로우블에 있는 BG를 사용해서 배경 깔겠다 그런 의미고, 리스트 뷰 스타일은 스타일, 골뱅이 스타일, 현재 파일이죠. 스타일 중에서 노티스 메인 리스트 뷰, 즉 노티스 메인 리스트 뷰 요 스타일을 목록 스타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리스트 뷰 스타일, 리스트 뷰에 대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어피어런스.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문자는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골뱅이 스타일, 현재 파일의 안에 있는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 환경을 쓰겠다. 이걸 요 내부에 찾아보면 여기 있죠.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사용하겠다. 그럼 계속 추적해서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안드로이드 기본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페어런트라고 선언한 부분이.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 문자 사이즈는 12픽셀을 하겠다. 그리고 기본 컬러는 333 아주 짙은 회색,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스타일은 볼드체를 사용하겠다. 강조체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위에 설명을 안 했으니까 노티스 메인 리스트 뷰라는 스타일은 안드로이드 기본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인데, 어디서 제공하냐면 위젯.리스트뷰, 위젯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스트뷰 스타일을 사용하겠다. 거기에서 확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은 안드로이드 기본 컬러 중에서 트랜스퍼런트, 투명한 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바이더, 그 리스트가 출력이 될 때 행간의 구분 라인에 대한 색을 회색으로 정의하겠다. C8, C8이라는 회색 컬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바이드 하이트, 이건 이제 목록에서 행간의 라인의 두께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걸 설정하는데 1픽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셀렉트니 뭐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그거는 참조로 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요 데모 소스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텍스트라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서브젝트 텍스트 스타일은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어피어런스, 문자 출력 기본형을 확장을 해서 사이즈는 12픽셀, 색깔은 짙은 회색, 그리고 볼드체를 사용한다. 제목은 그렇게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그데이트 텍스트, 이거는 이제 목록에서 등록일 쪽에 사용할 스타일을 정해 놓은 거네요. 그래서 그 문자 크기는 제목 크기보다는 좀 작게 10픽셀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색깔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연한 6666 회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역시 글자는 볼드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yles.xml에서 이렇게 디자인 스타일을 각 객체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된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겠죠. 저거는 이제 스타일 형태만 정의를 해 놓은 거고 디자인만 해 놓은 거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려면 결국에는 화면에 대한 스타일이 뭐다라는 걸 정의하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메인 화면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액티비티는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theme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거기서 브라우즈 버튼을 이용해서 앞에 스타일로 정의된 부분을 선택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리소스 추저가 나올 거고, 리소스 추저 창에서 메인 사이트에 대한 액티비티 기본 화면 스타일은 노티스 리스트 메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물론 브라우저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개발자가 다 외우고 있다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려면 이제 브라우저 버튼을 이용해서 목록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객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목하고 등록일, 행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목과 등록일을 사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 레이아웃 파일인 노티스 로 언더바 메인.xml 파일을 열어서 XML 소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 레이아웃 파일을 연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제목 객체에는 스타일을 뭘 정의할 거다라는 속성이죠. 그래서 스타일은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폴더에 있는 스타일 안에 있는 객체 중에서 서브젝트 텍스트라는 설정을 스타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아까 설정한 대로 12픽셀의 짙은 회색의 볼드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일도 역시 등록일 텍스트 뷰 객체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스타일 안에 있는 레그 데이트 텍스트라는 스타일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디자인 교정 사례로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는데요. 디자인 레이아웃을 보면 탑.xml에다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탑.xml에 상단에 이퀄라이저 버튼하고 오디오 플레이 버튼 두 개의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은 단말기에서는 제대로 보였는데 넥서스 1 같은 이제 큰 화면 사이즈에서는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튼, 이퀄라이저 버튼하고 오디오 버튼은 오디오 애니메이션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 버튼은 본서 4부에서 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레이아웃에 대한 디자인 교정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